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브룩필드 점도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장품에서 브룩필드 점도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품질 관리나 연구에서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공부할 레오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룩필드 점도계는 지난 시간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요.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만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이제 브룩필드 점도계는 절대적인 점도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핀들과 용기 사이에 벽의 거리가 그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 시어 레이트 즉 그 시어 레이트와 시어 스트레인 그 면찰 변형률과 면찰 속도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찰 응력은 정의할 수 있지만 면찰 속도나 면찰 변형률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점도를 측정을 못 해냅니다. 절대적인 점도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정한 면찰 응력으로 그 안에서 회전을 할 때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받느냐 이걸 찾아가지고 그 환산표로 이제 점도를 읽어내는데 최근에는 다 디지털화 돼가지고 환산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샘플을 샘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시료를 담는 용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스핀들과 벽과의 거리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 들어가는 유동이 그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스핀들이 시료 속에 잠기는 깊이는 항상 같아야 한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 값으로 가해지는 면찰 응력이 당겨지는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당겨지는 깊이가 많아질수록 접촉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동일한 토크 힘을 줄 때 단위 면적당 힘이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점도가 유리하고요. 이렇게 점점 스핀들이 얇아지고 접촉 면적이 작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고점도용에 적합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풋값, 면찰 응력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항상 같은 깊이가 잠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면, 고점도용일수록, 이제, 스핀들이 얇고, 그죠? 반지름도 작아지고, 그래서 번호가 높아질수록, 이제, 고점도용이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접촉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또 중요한 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점도에 온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나 정확하게 계속 온도 유지가 안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시료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줘야 된다고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마치고 이제 레오미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오미터는 화장품에서 굉장히 이제 깊은 연구 그다음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화장품을 바를 때 느낌이라든지 화장품을 바를 때 흡수된 정도의 느낌과 점탄성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성의 변화, 유화물의 안정성 변화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점탄성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등등 화장품 연구에는 굉장히 밀접하게 특히 물리화학적으로 또 사용감과 연관돼서 또 물리적인 안정성과 연관돼서는 이 레오미터의 활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IFSCC라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세계 학회가 세계 학회로서 가장 큰 규모의 학회가 IFSCC예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화장품 학회가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IFSCC에서의 어떤 레올로지라든지 사용감과 연계된 그런 논문들을 살펴보면 해마다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올로지 이론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좀 실용적으로는 앞서서 배웠던 브룩필드 점도계와 또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침입형 점도계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레오미터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레오미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깊이 있게는 어차피 4장에서 이제 점탄성을 공부하면서 레오미터를 조금 다루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런 그 점탄성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오늘은 그 기계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이 기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도표를 보면서 할까요? 도표를 보시면, 지금, 점심때라서 좀 배고프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와 있죠. 오리온 초코파이, 이게 제가 뭐 특정 초코파이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가지고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초코파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 레오미터를 처음 접했던 게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뭐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되겠죠. 뭐 이게 뭐 상업적인 활용이 아니니까. 제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LG 생활건강 더후라는 화장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초 화장품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점도계라든지 레오미터가 조금 있었어요. 푸도 레오미터, 조금 이따가 배울 침입형 점도계 같은 거는 뭐 테이블당 거의 테이블이라고 하면 팀당 한 2-3대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가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레오미터가 없어가지고 이 레오미터를 어떻게 하나 구매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조금 이따 보면 학회라든지 이런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그죠? 구매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처음 갔던 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에 있는 이런 오리온 초코파이, 그죠? 공장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화장품 쪽으로 레올로지 이걸 연구하는데 왜 기계가 여기 있지? 해가지고 처음에 의아했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 첫 레오미터 실험은 오리온 초코파이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서서 배웠던 브루필드는 점도계라 그래요. 그래서 유체 안에다가 이런 스핀들을 꽂아가지고 면찰 응력을 가하면 거기 돌아가는 저항값을 읽어가지고 이 점도를 읽어내는데, 점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점도계, 즉 비스코미터라고 하고요. 이거는 액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실생활을 보다 보면 일장에서 봤다시피 순수한 액체도 없고 순수한 고체도 없어요. 대부분의 이런 유체들,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한 물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굉장히 또 동시에 측정하면서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레오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레오미터는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비스코미터, 점도계나 레오미터가 엄격하게 이거는 무조건 레오미터고 이건 무조건 점도계라 이렇게 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점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레올로지를 측정하는 레오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한 구분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책에서는 점도계는 점도만을 측정하는 기계를 한정을 하고, 레오미터는 점탄성을 동시에 측정하는 그런 도구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이렇게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미터는 점탄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다운받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본체가 있고요. 이 본체와 연결된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이런 레오미터는 굉장히 정밀하고 조건이나 측정 조건이나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기계상에 바로 입력하는 건 자체는 원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요런 점도계 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꽂고 하면 되지만, 이런 점탄성 레오미터는 굉장히 레졸루션이라고 그래서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요. 이게 예를 들면 시료가 있는데
위에서 그 측정도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닿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옆에 안에 있는 그 예를 들면 플라스틱 유체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가 있잖아요. 수도 플라스틱 유체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식스트로픽 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약한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외부에서 어떤 응력을 받으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도록 굉장히 속도도 처음에는 빠르다가 천천히 내려도 이렇게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계예요. 그래서 이건 모든 걸 다 컴퓨터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속 기구를 보면 이제 이거는 기계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계식으로 하려면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좀 과한 부하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식스트로픽 구조 같은 경우도 보호하면서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윌드 스트레스를 갖는 내부 구조를 갖는 플라스틱 유체도 그 구조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소프트하게 오르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대부분 다 컴프레스를 연결해가지고요. 컴프레스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공기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기계를 오르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이거는 예를 들면 펠티어 시스템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가열해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요즘 보면 온도를 아주 낮게 하거나 아주 높일 때는 이런 펠티어 시스템 같은 걸로 온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장비가 고가가 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비를 이제 부품을 갖고 있고 굉장히 정밀한 물성을 측정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품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기계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단순화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죠? 요 본체가 바로 뭐냐 하면 요 본체에 해당됩니다. 요 본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번이라고 된 부분 있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있죠? 또는 요 부분, 요즘은 요 부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는 받침대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걸 돌아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센서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측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센서에 한정하자면 1번이 센서가 달려있어요. 위에 센서가 있고 2번 측정 기구가 달려있어요. 측정 기구가 많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시료 지지대예요. 요걸로 보자면, 이제 사진으로 보자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그죠? 이렇게 시료 지지대가 있고, 요게 이제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3번이 오르내리기도 한데, 보통 3번 시료 지지대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1번에 요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3번 여기 시료를 놓고,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4번은 이제 받침대, 지지대가 되겠죠. 지지대가 되고, 그죠? 5번은 이제 여기, 요 부분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3번 부분에서 측정 도구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5번에서 컨트롤러를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펠티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온도 오르내리는 게 빠르고요. 고온과 저온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물로 연결할 경우는 아무래도 물은 이제 차가워지고 뜨거워지는데 시간도 걸리고 범위도 0도와 100도 사이 그죠? 극간까지는 못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온도 컨트롤러를 따로 이제 다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5번이 온도 컨트롤러가 되고요. 6번이 이제 컨트롤러 및 컴퓨터 이제 컨트롤 장치죠. 근데 이게 따로 이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 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일체형으로 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원체 기계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품이 어디 있고 예를 들면 컨트롤러라든지 온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진화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계가 효율적이고 더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대충 파악하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연결된 게 이제 압축 공기 공급 장치 해가지고 컴프레서, 그죠?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게 굉장히 정밀한 장치이기 때문에 모든 오르내림, 1번이 오르내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뭐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레오미터를 활용을 잘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실레이션 테스트에서 프리퀀시 스윕 같은 걸 하게 되면 이게 그 시간의 그 프리퀀시라는 건 또 시간의 역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넓은 영역의 시간대에서 과연 이게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 하는 것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레올로지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면 화장품의 안정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여기 그 기기적인 데를 살펴보면, 이런 레오미터는 예전에 이제 레오미터릭사라든지 거기서 이제 ARES 모델이라든지 RMS 모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뭐 볼린, 그죠? 이런 데서도 있었고, TA 인스트루먼트 이런 게 있었는데, CSL 모델, 학회사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합병이 많이 됐어요. 저도 사실 이 사진을 제가 있는 그 TA 인스트루먼트사 그 회사 제품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회사도 합병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구모델이에요. 구모델이어서 이제 요즘 신모델을 이제 사진을 올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대충 기계값도 한 1억대가 다 넘어가지고 뭐 개인으로 사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사기는 어렵지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라든지 공동기기센터에는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면 이런 레오미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비 자체도 굉장히 고가인데요. 요 3번의 측정 도구가 있잖아요. 이 측정 도구가 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뭐 컵 앤 실린더도 있고요. 거기는 이제 컵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스킨 같은 걸 담아서 실제로 점도가 1cm 포화죠. 이것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 다른 점도계, 조금 이따 뭐 간단하게 살펴볼 모세관 점도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저점도의 그 용액들의 점도를 파악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코넨 플레이트나 플레이트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그 지아미터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측정 도구를 도구에 능숙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이게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사장에서 좀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 언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거 내용들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문맥을 봐서 그게 필요하다면 강의를 하고, 그게 조금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제가 그 부분은 빼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략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체예요. 본체하고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온도 조건이라든지, 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면찰 응력 조건이라든지, 또는 그 면찰 속도를 주고 면찰 응력을 거꾸로 읽어낸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쓴 책이어가지고 예전 회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조만간, 올해는 아니겠지만, 혹시 이제 올해는 제가 지금 향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고요. 내년이나 재내년쯤에 좀 시간이 나면 저희 레올로지 책도 새로 쓸 계획입니다. 그때는 이런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새로운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컵과 실린더라든지 코넨 플레이트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이제 립스틱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본 적도 있어요. 립스틱을 찍으려면 웬만한 그런 도구들로 잘 못 찍고, 마지막에 침입형 점도기에서 이제 침을 꽂아가지고 립스틱을 이렇게 절단하면서 립스틱의 물리적인 물성을 평가하는데, 이런 레오미터에서는 이게 안에 이렇게 갈기처럼 이렇게 폼을 내가지고 그런 립스틱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serrated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SERRATD 해가지고 serrated 됐다 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걸 물성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가능하다면 제가 4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고요. 그죠? 여기 초코파이를 반으로 자르는데, 그 회사에서 찍고 제가 찍는 걸 보여준 게, 여기 하는 메시멜로 있잖아요. 메시멜로의 점탄성을 측정해가지고, 이 머시멜로우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찐득찐득한 게 있고요. 먹다 보면 어떤 경우는 딱 씹으면 탁탁 잘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식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먹을 때 그 씹히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식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짧게 탁탁 잘 끊기는 거나 아니면 쭉쭉 늘어나거나 찐득찐득한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점탄성으로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가서 봤었는데 이런 식품회사에서도 이런 식감을 위해서 레올로지를 활용을 하는구나. 화장품에서는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 또는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또 심지어 이걸 바르고 났을 때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효과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런 레오미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론들은 이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레오미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기계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레오미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이론을 공부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어떤 데에 어떤 실험에 이용된다는 예를 한번 살펴보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